왜 회장님이 아무리 세상에 그냥 막 퍼준다 하더라도 아이고 세라톤에서 19만 8천 원에 판매한다는데 그걸 소개하는 사람한테도 주고 매식 오는 사람한테도 줄까? 왜 저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이제로부터는 전에는 제가 왜 이런 말을 안 했느냐면 사실은 말 하나만 하였어요. 듣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 행정처장님은 이제 잘 듣고 그것을 기록을 잘해서 나중에 PPT 자료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세대는 한 번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세대가 아니에요. 연세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학교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쭉 가르칩니다. 두 번 교육 없이. 여러분 학교에서 2학년인데 1학년 것 전부 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하고 학교에서 1학년 것 복습 안 하잖아요. 5학년인데 2학년 거 복습하겠습니다 그러고 2학년 공부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1학년이면 1학년 공부하고 2학년이면 2학년 공부하고 3학년이면 3학년 공부하고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 첫째, 배우는 학생들은 그대로 흡수를 해요. 다른 생각 없이. 예를 들면 먹고 사는 거 걱정도 안 하고 오늘 예를 들면 애들 걱정도 안 하고 식량 걱정도 안 하고 다른 거 없어. 배우는 거 하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활동하는 범위가 작으니까 생각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학교 공부 자체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쭉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쭉 진도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맞추는 아이들은 열등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맞추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과역 공부나 학원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때 듣고 깜빡이 없어. 딴 점 배우다가 친구하고 놀다가.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딱 모르면 선생님이 두 번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구멍이 돼가지고 다음 교육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알아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주 제일 잘 쓰는 말인데 산수를 배우려면 먼저 1, 2, 3, 4를 배워야 하잖아요. 근데 1, 2, 3, 4 배울 시기에 1, 2, 3, 4를 안 배우면 덧셈 뺄셈을 못 하잖아요. 또 설령 1, 2, 3, 4를 배워서 덧셈 뺄셈을 배웠는데 곱하기 나누기를 하려는데 구구단을 안 해오면 못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놓쳐버린다. 그래서 과역 공부나 또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미처 못 들은 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배워가지고 알게 한다. 그래서 돈 없으면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웬만하면. 그러면 학교 공부를 열심히 선생님 말씀을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여러분 지금 현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나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머리가 좋아서 회장님이 한 번만 말하면 다 알아. 그러니까 빵도 준비해 놨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드리려고. 여러분들은 한 번 말하면 다 알아. 근데 저기 다른 동네 사람들, 저 강남에 어떤 다른 회사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말해야 알아듣거든요. 그 사람 들으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세대는 한 번 말해갖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저 강남이나 저 성북구나 저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도 한 번 듣고 모르기 때문에 회장님이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달할 사람들이 생겼어요. 구간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주고 또 그분이 해주면 또 팀장들이 그것을 또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하면 두 번, 세 번이면 다 알아들어 이제. 그때 잠시 아이고 집에 가스불 켰나 안 켰나 그때 그 가스불 때문에 못 들었던 사람도 두 번째 처장님이 이야기하면 알고 또 그때 아이고 어디 가기로 했는데 오늘 깜빡 잊어버리고 왔네 그 생각에 몰두했던 사람도 한 번 더 팀장이 말하면 그때 또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을 반복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왜 회장님이 오시는 분 하나 드리고 매식 온 분까지 드릴까? 이게 쌍수로 그럼 돈이 두 배로 들 텐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예 회장님한테 혹시 막 두 개씩 줘볼까 봐 안 매시고 온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언제든지 매시고 오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괜찮다 하시면 회장님 방으로 이렇게 안내하시면 좋아요. 회장님 방으로.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뒷꼭지 부끄러우면 안 된다. 해피드레에 다니면서 여러분 자존과 긍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해? 여러분 세뇌교육 시킬 일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무슨 종교 만들 일이 있습니까, 회장님이? 그거 아니잖아요. 말로만 막 그라스하게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세요. 우리 회사에 다니면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세요. 말로만 하면 뭐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같이 일하실 분 또는 여러분들이 좋은 매출, 진짜 여러분들에게 천정도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어떤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해주신 고객을 메시고 왔는데 그분한테만 딸랑 인사를 하면 아, 내가 여기 새로 일하라고 나한테 인사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여기서 제품을 큰 것을 사줘서 아, 나한테 인사를 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분이 아, 이분이 이 회사에서 참 대접을 받는구나. 회장님이 나한테도 선물하지만 아, 이거 매시곤 우리 언니 뭐 또 동생이면 동생, 아, 이분 따라서 여기 왔더니 이분이 회사에서 참 공경을 받네, 대우를 받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쩌다 한번 따라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공경을 하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 법에 걸려.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내가 발로 차면 다른 사람도 보고 발로 차요. 크잖아요.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그래서 학대라고 그래서 발로 찰 수 없어요, 강아지도. 그런데 어때요? 내가 막 강아지를, 그런 법 있기 전에 강아지를 우리 집에서 막 예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대고 발로 차겠어요? 그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지 개 아니라고 발로 찰 수 있으면,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잖아요. 그러하듯이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깃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돈을 곱절로 쓴 거예요. 곱절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실 때는 어떻게 매셔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가면 땡 잡았다 와인 2개 그거 돈이 40만 원 돈인데, 돈이 40만 원대인데 에이 그냥 아무나 하나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할 사람은 여기는 없어. 진짜로 우리 해피드레 가족들은 없어. 저 남의 회사 애들이에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도 시간 낭비, 회사에서 손해.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 체면과 긍지와 자부감을 가질 수 있는, 정말, 그리고 이 사람을 메시고면 내 식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안정된 수익, 안정된, 왜 건물 없는 건물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정적인 수익을 할 수 있잖아요. 아주 이상한 놈이 새들기 전에는 아주 이상한 애가 새를 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월세를 안 내거나 이렇게 땡기는데 아주 골치 아픈 애를 제외하고는 아, 건물이 있으면 따복따복 날짜가 되면 새가 들어오잖아요. 응? 그래서 안정된 수익을 갖잖아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조직을 잘 만들어서 그 조직 관리를 잘하면 안정된 수익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 없는 건물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잘 다니게 되면 비록 건물은 없어도 안정된 수익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단체톡에 꽤 장황하게 제가 투어에 대한 얘기를 올렸어요.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와, 이렇게 긴 거 머릿속에 안 들어가겠다. 예,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그러나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핵심은 뭐냐, 전체적으로. 이 지금 현재 투어를 이렇게 준비하거나 또는 우리 센터장님들을, 원래 센터라는 것이 이만한 식구들을 메시고 있어야 센터예요. 회장님 여기 와서 이렇게 조회하는 건 1년에 한 번, 2번. 센터장이 이렇게 매일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센터장이 이제 앞으로 계속 교육을 해가겠지만, 그래야 적어도 센터장 된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센터장 된 보람. 그러면 누가 만들어서 주는 거 없어. 그잖아요. 우리 역대 황제가 되는 것도 혼자 황제 되는 거 없잖아요.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해도 얼마나 복잡해요. 선거운동 막 목이 쉬게 막 일일이 쫓아다니고 말하고 해야 대통령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센터장의 역할을 하려면 많이 배우고 나름대로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센터장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알기 쉽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센터장 역할을 해서 건물이 없어도 안정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건물주처럼 될까?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장님을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진짜로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가졌을 때, 안정된 소득을 가졌을 때 회장님이 모르고, 회장님이 이제 갈수록 나이도 많고 이제 잘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또 기억력도 약해가지고 그냥 모르고 스쳐가도 회장님하고 인사할 수 있어요. 내가 수익이 돼야. 그까짓 뭐 하루에 먹는 거 좀 받아 먹었고 그랬다고 그래서 회장님한테 인사하는 것은 부끄럽고 낯간지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진실로 도움이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안정된 소득이 온다. 이 회사에서, 그래, 회사에서 계속 샘플도 대주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내가 정말 사업하는 것을 이제 배웠어. 이제 나는 이제 요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을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뭐다, 회장님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안정된 소득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에요. 돈 몽땅 들여가지고 오랜 그냥 한 10년 20년 후에 될 것 같으면 뭐를 이렇게 고민해요. 그 사아버지 말아야지.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비용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단 시일에 여러분들이 안정된 소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또 실천하고. 여러분 아까도 산수 얘기를 했어요. 수학이 말고 산수. 산수 값 배우는 애가 각 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이제 아라비아 숫자도 모르는 아이가 1, 2, 3, 4 숫자도 모르는 아이가 1, 2, 3, 4 하면서 오늘 하루에 다 배울래요, 대학까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 학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 요즘은 유치원 1년, 초등학교 6년, 7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3년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기도 모자라서 이제 대학에 가서 전공 4년, 그럼 17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장 잡는 거예요. 17년 동안을 공부를 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간, 그것도 이제 대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직장생활이에요. 만약에 의대 같은 데 가려면 이제 또 거기서 수련이 있어야죠. 몇 년 동안. 또 뭐 해야죠. 일반 대학에서도 내가 조금 더 배워가지고 더 좋은 직장 가야 되겠다. 박사기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석사과정 3년, 박사과정 4년. 다시 7년을 또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직장생활 하나 잡기가 어려운데 어찌 한두 달에 내가 경험이 있다 해서 한두 달, 1, 2년 만에 다 소화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회장님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최단 시일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단 시일에 여러분들에게 안정된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 회장님으로 됐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고민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서 그것을 실천해서 경험을 쌓으면, 그 경험을 회장님 그 밑바탕하고 같이 섞으면, 회장님이 2개를 말했으면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2개, 3개를 보태면 5개잖아요. 그렇게 또 가르쳐 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러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왜 다니는지 이거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라니까 간다, 갈 데 없으니까 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저기 사당에 가니까 있더라고, 다른 회사. 우리 회사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 응? 그냥 할 일 없어서 오시는 분 없단 말이에요. 다 내가 지금의 현재 삶보다 더 윤택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찌 회장님이 소홀히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손님을 모시고 오면 그 손님한테 먼저 잘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분을, 여기 오늘 새로운 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분한테 먼저 잘하는 게 아니고 모시고 온 분한테 훨씬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명예와 자존을 갖는 거예요.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난토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등토끼부터 잡어. 먼저 우리 회사에 회장님이 좋든 여러분들이 좋든 오신 분부터 확실하게 내 식구로 이렇게 안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새 식구한테 잘하기 앞서서 현재 여러분 근무한 분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거 드링크 살았다. 그러면 오늘 70병 나가는데 또 70병 하나씩 되면 140병이에요. 돈이 5,000원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50%는 남겠지. 한 병에 2,500원. 2,500원 곱하기 70병은 뭐 얼마예요? 또 방송 듣는 사람까지 하면 오늘 300병 400병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보이지 않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빨리빨리 해주시면 회장님 돈이 그만큼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긍지와 자부를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회장님 혼자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회장님이 이렇게 하는 뜻을 살펴서 간부들도 그리하고, 간부들도 팀장들도 그렇게 하고, 또 처장님도 그렇게 하고 센터장님도 그렇게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우리 식구들끼리. 그러려면 뭐가 되겠어요? 먼저 우리끼리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는 막 그냥 눈을 흘겨가면서 그냥 막 속상해가면서 하면서 새로운 사람한테만 잘한다? 또 다른 어떤 신규들한테만 잘한다? 그거 없잖아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인 것은 인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끼리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하라 했던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하루에 사람을 10번도 죽이고 100번도 죽이고 1000번도 죽이라. 그 무슨 뜻이냐. 살인자 되라는 일이 얘기예요. 부처님이 살인자 만들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라. 살인해라. 나를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다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저절로 온화한 미소가 띄워져요. 얼굴에 미소가 띄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면 그래서 아주 훌륭한 좋은 사람, 성인하고 바보하고는 종이짝 한 장 사이예요. 어찌 보면 성인이고 어찌 보면 저거 바보 아니요? 여러분 옛말에도 있잖아요. 성인하고 바보는 종이짝 하나 사이다. 어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성인 같기도 하고 저거 바보야 성인이야. 가만히 보면 다른 일을 옳게 하는 것 같으면 성인이고 이게 엉뚱한 짓 하면 바보 맞죠. 여러분 중에서 바보 된 사람 없잖아요. 저 용산에 가면 있어. 용산에 가면 그쪽 동네는 많이 있다대. 그런데 우리 해피드로에서는 전혀 없어. 한 분도 그런 분 없잖아요. 다 성인들이잖아요. 하루에 몇 번이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겸손이 나와요. 그러지 자기 자신을 꼿꼿하게 세워놓고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 그건 가짜야. 그 겸손을 받는 사람, 그 겸손함을 받는 사람은 한없이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밥 먹고 내가 사는 세상인데 나한테 애정을 갖춰서 깍듯이 해주면 그 사람에게는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답을 해주는 것 같아. 남이 밥 한 끼를 사주면 원래 밥 한 끼를 나도 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듯이 상대방이 나한테 겸손하게 대하면 나는 공경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배려를 하게 되면 자연히 사랑이 싹트죠. 그러면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깃들어져야 새 식구가 와서 여기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아, 이 회사는 좋은 회사네. 겉보기하고 다르네. 와서 보니까 참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이 참 친절하고 좋다. 아, 이런 회사라면 정말로 이 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내가 이 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나머지 인생을 황금빛 인생을 살면서 진짜 멋진 인생을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겠어요. 그 토대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에 형상에 집착한다. 형상. 겉으로만 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은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뜻을 이루기 어렵다. 가짜로 하는 것은 뜻을 이루기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형상, 가짜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해도 달똥말똥 하여라. 왜?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배웠어. 다 알아. 알고 안 할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는 것에 한두 가지만 내가 실천을 해도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잘 쓰는 말이 뭘 잘 쓰느냐면 웬만하면 존경하고 웬만하면 훌륭하다고 하고 웬만하면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회사에 오니까 유치원 학원 대부째이 풍선을 저렇게 쫙 불어서 저렇게 해놓을까 보기 좋죠. 자기 이름 어디가 있는지 아는 사람 센터장으로서. 이제 하나 더 내가 팁을 가르쳐 줄게. 요렇게 쫙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저기서 사다 하니까 다 똑같아 가지고 내 이름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 내 색깔로, 노란 색깔로, 까만 색깔로, 자기만 특색 있는 걸로.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캐리어, 응? 캐리어가 이렇게 다 들고 다니는데 어때요? 이 가방을 저 항공칸에다 실어놓으면 캐리어 돌아가는데 그거 기다리는 데만 한 30분 40분씩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캐리어가 돌아갈 때 보면 이놈의 캐리어가 내 캐리어 같고 네 것이 내 것 같고 내 것이 네 것 같고 이게 잘 헷갈려가지고 진짜 신경 바짝 쓰인단 말이에요. 캐리어가. 그러면 어때요? 캐리어에다가 그냥 전번에 우리 집에는 캐리어에다가 내 이름을 조용진하고 이따만하게 써서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저기서 다 보여. 응? 너무 크게 이름을 써서 붙여놨어. 응?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갈 때는 우리 집사람 머플러를 제일 이쁜 머플러를 이렇게 손잡이에다 딱 감았어. 딱 기억하기 좋게. 그러하듯이 여러분 이름표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예쁘게 해가지고 딱 장식을 해놓으면 출근하면서 딱 내 풍선이 터졌나 안 터졌나 터져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새로 불어갖고 또 올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딱 출근하시면 내 자리가 어디가 있는가 다 보세요. 그것도 한 재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재미있다는 것은 재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제일 재밌을 때가 유치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아무것도 몰랄 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마음이 돼서 즐거워하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참 재밌게 살아요. 내가 어느 분한테 너는 16살 나는 18살이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재밌게 살아보자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여기서 그래요. 좀 속된 말로 할까요? 해피드레에서 우리 뽀대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뽀대나게. 응? 그러려면 서로서로 진짜 겸손하고 공경해야 돼요. 절대로 돈이 있다고 해서 높이 받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절대 안 돼.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해피들 안에서는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고 부처님의 제자들이요. 다 불성을 갖는 여러분 다 부처님들이세요. 아시겠습니까?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기다려서